여러분, 만약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를 믿었는데 그 결과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가혹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국가 공인 자격증 하나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잔인한 결과, 그 사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양승두 씨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을 어긴 건 분명 한 명의 행정사였는데 그 죗값은 엉뚱하게도 그를 믿었던 외국인 의뢰인들이 전부 뒤집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행정사가 비자 발급을 미끼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검찰에 넘어갔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겼던 몽골인 32명이 오히려 강제 출국에 입국 금지까지 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사기꾼은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공범으로 낙인 찍힌 정말 황당한 상황인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우수인재 유치 제도가 어떻게 사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수법이요, 꽤나 조직적이었어요. 먼저 무집잭들이 SNS 같은 걸로 몽골 사람들을 모아서 행정사한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요. 그럼 행정사는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된 특허 기술 같은 걸 교묘하게 베끼거나 짜깁기 해서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립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받아주겠다면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거죠. 이들이 노린 게 바로 이 D10-2 기술 창업 비자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정말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사기도구로 써먹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피해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배신당했고 또 법의 눈에는 왜 범죄자로 비치게 된 걸까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피해자 양승두 씨의 말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죠. 복잡한 비자 서류, 절차, 일반인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전문가한테 믿고 맡긴 거잖아요. 설마 그 전문가가 불법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기를 친 행정사는 그냥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를 믿었던 의뢰인들은 위반자가 돼서 벌금 500만 원에 강제 출국에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삼중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처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신들은 행정사에게 속은 피해자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벌금 500만 원 내면 5년 입국 금지, 안 내면 거의 영원히 못 들어온다.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냐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여러 가정을, 아니 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는지 한번 보시죠. 32명. 이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분들 한 명 한 명 뒤에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있었어요. 결국 이 한 번의 사기 사건이 수십 개 가정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5년. 심지어 비자 신청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스스로 한국을 떠난 사람에게조차 최소 5년 동안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처벌이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연쇄적인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보세요. 당사자의 비자가 취소되니까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의 비자까지 함께 취소됐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양승두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딸과 사위, 그리고 정말 어린 손주까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니 몽골 사회에서 한국 가면 사기당하고 범죄자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비단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복잡한 법이나 제도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 물론 국가공인이라는 간판만 보고 믿기 쉽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간판 너머의 정직함을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양승두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이 질문을 함께 곱씹어봤으면 합니다. 부모가 행정 절차를 잘못 밟았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입국할 권리까지 빼앗는 게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정의란 무엇인지, 또 행정 시스템의 실패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